옛날 옛적 한강 너머 작은 마을에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착한 며느리라 불렀지요. 이름은 소연. 어려서 부모를 잃고 홀로 살아오다 젊은 나이에 한 농가의 맏며느리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시부모를 정성껏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에 시동생들까지 살뜰히 챙겼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런 며느리 어디 가서도 보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착한 마음 뒤에는 누구도 모르게 쌓여가는 고단함이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면 첫 딸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닦고 밭으로 나가 김을 매다 보면 해가 중천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시부모의 약을 다리고 밥상을 차리고 시동생들의 옷을 기워 입히느라 자기 옷 한 벌은 늘 해지고 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연은 힘들다는 내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늘 조용히 미소 지으며 괜찮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라 말했지요. 그 마음 씀씀이가 오히려 더 사람들의 가슴을 저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집안에는 또 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누이, 즉 시누이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화연. 남의 눈에는 고우고 단정해 보였으나 속은 탐욕과 질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자기 손에 쥐어야 직성이 풀렸고 남의 수고는 당연한 듯 받아들이면서도 감사란 몰랐습니다. 화연은 종종 며느리 소연을 은근히 깔보았습니다. 며느리란 게 원래 고생하는 자리 아니겠어? 저렇게 착한 척하는 것도 다 남편 눈치 보려는 거지. 입버릇처럼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남들이 있으면 소연의 공을 가로채며 칭찬을 독차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그 차이를 크게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다만 집안 안쪽에서는 점점 소연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세상에는 착한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짐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묵묵히 참고 견디는 사람이 있기에 집안이 돌아가지만 정작 빛은 다른 이가 가로채가는 경우 말이지요. 이 이야기는 바로 그때 그 집안에서 시작됩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눈은 끊임없이 내려 마을 지붕을 뒤덮고 바람은 살을 애듯 불어댔습니다. 농사로 살아가던 집안은 쌀독이 빠르게 비어갔고 시부모님은 기침이 잦아지며 약이 더 필요해졌습니다. 남편은 품팔이 나가도 일거리가 드물어 손에 쥐는 돈은 점점 줄어들었지요. 소연은 굶주린 가족들을 위해 새벽마다 언 손을 녹일 틈도 없이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손끝은 터져 피가 배어 나왔고 발에는 늘 성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밥상에는 늘 따뜻한 국 한 그릇이 놓였습니다. 그것은 모두 소연의 손길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수고를 알아주기는커녕 화연의 눈빛은 점점 더 매서워졌습니다. 집안 살림이 궁해질수록 그녀의 불만은 며느리에게 향했습니다. 며느리라는 게 집안에 들어왔으면 시댁 재산을 불려야 할 게 아니오? 그런데 왜 점점 쌀독이 비어가는 거요? 그 말에 소연은 억울했지만 고개를 숙이며 제가 더 애써 보겠습니다라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들어보신 적 있나요? 힘을 다해도 돌아오는 건 원망뿐인 자리. 아무리 애써도 부족하다 탓하며 책임을 지워버리는 사람들. 듣는 이의 가슴도 서늘해지지 않습니까? 날이 갈수록 화연의 욕심은 더 커졌습니다. 장에 다녀올 때마다 남몰래 비단 조각이나 장신구를 사들고 와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킬까 두려워 더 큰 목소리로 소연을 몰아세웠습니다. 살림을 못하니 집안 꼴이 이 모양 아니요. 나 아니면 집 체면이 다 구겨질 판이야. 시부모님은 연로하시고 병환에 시달리다 보니 그 말에 쉽게 휘둘렸습니다. 남편마저도 밖에서 고생하다 지쳐 돌아오면 따질 힘이 없어
화연의 말이 사실인 듯 받아들이곤 했습니다. 결국 소연은 점점 더 좁은 자리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아무래도 올해는 흉년이 길어질 거래. 곡식값이 2배, 3배로 뛰었다더라. 그 말을 들은 화연은 눈빛을 번쩍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참에 우리 집안 재산을 내 손에 다 쥐어야지. 며칠 뒤 화연은 슬그머니 시부모 앞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요즘 살림살이가 워낙 어려우니 집안 재산을 저와 올케가 나눠 맡아 관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아버님, 어머님 곁에 더 오래 있었으니 제가 맡는 게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그 순간 소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재산이라 해봐야 얼마 남지 않은 밭과 집 한 채였지만 그것마저 화연의 손에 넘어간다면 자신은 설 자리를 잃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소연은 큰 소리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시울을 붉히며 속으로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부디 하늘이 제 진심을 알아주소서.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소연의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억울함을 터뜨리고 소리쳐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참으며 하늘의 뜻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사람마다 대답은 다르겠지만 그 선택이 인생의 갈림길이 되곤 합니다. 화연은 점점 더 대범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아예 장터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다 내 손에 달렸소. 며느리라 해도 내가 아니면 하루도 굴러가지 못할 집이지. 듣는 사람들은 속으로 참으로 당돌하다며 혀를 찼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가 마치 사실인 듯 마을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소연은 더 이상 단순히 고생만 하는 며느리가 아니라 온 마을의 눈총까지 감당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마음씨 착한 그녀의 이름은 점점 빛을 잃고 욕심 많은 시누이의 목소리만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눈발이 사나웠습니다. 하늘이 잿빛으로 가라앉고 마을은 숨조차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 안에서는 번개처럼 날선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쌀독에 있던 쌀자루가 사라졌어. 어머니, 아버님, 이게 다 누구 짓이겠습니까? 화연이 소리치며 마당 한가운데 쌀가마니 빈 껍데기를 내던졌습니다. 시부모님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남편은 일을 마치고 돌아오다 그 소리를 듣고 급히 뛰어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이긴, 저 며느리가 몰래 쌀을 빼돌린 게 분명하지요. 화연은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소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난밤 시부모님의 약을 다리려고 쌀을 한 줌 덜어낸 것뿐이었습니다. 그것마저 허락을 구하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려 내내 가슴이 불안했지요. 하지만 화연은 그것을 알고 기다렸다는 듯 그 작은 허점을 빌미로 며느리를 몰아쓴 것이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어머님. 제가 조금 덜어 쓴 건 사실이나 빼돌리거나 숨긴 적은 결코 없습니다. 소연은 눈물을 머금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자 화연은 더 크게 비웃었습니다. 보시오, 본인 입으로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저런 며느리를 어떻게 믿고 집안 살림을 맡기겠습니까? 시부모님의 얼굴은 굳어갔습니다. 남편 또한 피곤한 기색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는 소연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소연, 왜 그런 짓을 했는가? 집안이 어려운 건 알지만 허락도 없이 곡식을 손대다니. 그 말에 소연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평생을 다해 헌신했건만 단 한 번의 오해가 모든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 사람의 선행은 아무리 쌓아 올려도
금세 잊히고 단 한 번의 작은 실수는 죄처럼 크게 부풀려지는 경우. 혹시 우리 삶에서도 그런 억울한 순간을 마주한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날 밤 소연은 쓸쓸히 마당 끝 장독대 옆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눈발이 그녀의 어깨를 덮었지만 그보다 더 시린 것은 사람들의 의심이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하늘이시여, 제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크게 저질렀습니까? 제 진심을 언제쯤 알아주실까요? 그러나 그 순간 화연은 방 안에서 또 다른 계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을 사람들에게 흘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안 쌀을 훔쳐 친정으로 보낸다더라. 밤마다 몰래 장터에 나가 물건을 팔아치운다더라. 터무니없는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번지며 사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연을 향해 수군거렸고 그 따가운 시선은 그녀의 발걸음을 점점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설 명절 전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제사 준비를 하던 자리, 화연은 갑자기 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금부치와 비단 조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시오,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것 같습니까? 며느리 방 구석에서 제가 직접 찾아낸 것이오. 방 안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시부모님은 충격으로 손을 떨었고 남편은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소연, 이게 사실이냐? 아닙니다. 저는 본 적도 없는 것들입니다. 제 방에 두었다는 것 자체가 거짓입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이 기울어진 집안 식구들의 귀에는 그 항변이 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연의 눈물이 앞섰습니다. 제가 어찌 이런 모함을 꾸미겠습니까? 집안 맏며느리가 이렇게 탐욕에 눈이 멀었다니 제 가슴이 찢어집니다. 사람들은 그 눈물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소연은 끝내 누명을 뒤집어 쓰고 집안의 수치처럼 취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서럽게 울며 작은 보퉁이를 싸들고 사랑채 한쪽에 홀로 앉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이제 마음속에서 두 가지 갈림길이 보이실 겁니다. 하나는 소연이 이대로 무너져 버리는 길, 또 하나는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세워지는 길. 여러분은 어느 쪽을 원하시나요? 이제 하늘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곧 뜻밖의 인물이 마을에 들어서며 이 억울한 사건에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며칠 뒤 마을에는 낯선 이가 찾아왔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었지요. 눈발 속을 천천히 걸어 들어온 그는 곧장 소연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노인은 누구지? 어디서 온 걸까? 노인은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시부모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저는 먼 고을에서 온 장사꾼이옵니다. 며칠 전 장터에서 참으로 이상한 광경을 보았기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 말에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노인은 주머니에서 낡은 비단 조각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며칠 전 화연이 몰래 사들이던 비단과 똑같은 무늬였습니다. 이 비단을 누가 내다 팔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집 아씨 화연이었소이다.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요. 값도 제대로 치르지 않고 억지로 빼앗아가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제가 다시 장에 나갔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이다. 그 아씨가 요즘 며느리를 모함하려 한다고. 방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시부모는 서로를 바라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편은 화연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이, 이 말이 사실이냐? 화연은 순간 얼굴이 새파래지더니 이내 억지를 부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장사꾼이 거짓을 꾸며내는 겁니다. 다 며느리 편을 들려는 수작이지요. 하지만 노인은 주머니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화연이 장터에서 흘리고 간 장신구였습니다.
집안 식구 모두가 알던 그녀만이 가지고 있던 물건이었지요. 순간 시부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화연아, 네가 어찌 이럴 수 있느냐. 그동안 며느리를 억울하게 몰아쓴 것이 모두 내 짓이었단 말이냐? 화연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왜 늘 며느리만 칭찬받는 겁니까? 왜 제가 한 일은 알아주지 않는 겁니까? 저는 그저 인정받고 싶었을 뿐인데 그 말에 방아는 더욱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변명이 될 수 없었습니다. 탐욕과 질투가 결국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릴 뻔했으니까요. 소연은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이, 저는 누이의 자리를 빼앗으려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 집안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목소리에는 원망보다 안타까움이 더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시부모는 며느리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소연아, 우리가 눈이 멀어 너를 오해했다. 네가 아니었더라면 이 집안은 진즉에 쓰러졌을 것이다. 이제서야 네 진심을 깨닫는구나. 남편 또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소연,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다오. 너를 믿지 못한 죄를 어떻게 씻어내야 할지 모르겠다. 그제야 소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긴 고통 끝에 찾아온 따뜻한 위로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소문은 곧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역시 착한 며느리가 억울했던 것이로구나. 하늘은 결국 거짓을 드러내고 진실을 밝혀내는구나. 마을 어른들은 소연에게 찾아와 고개를 숙이며 그동안 알아주지 못한 것을 사과했습니다. 반대로 화연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탐욕의 상징처럼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고 더 이상 예전처럼 당당히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늘은 언제나 공평하지 않은 듯 보이지만 결국 착한 마음은 언젠가 빛을 발하고 탐욕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오래간만에 깊은 숨을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발 사이로 달빛이 비쳐 내려왔고 그 빛은 마치 그녀의 수고를 위로하듯 은은히 감쌌습니다. 고생 많았다. 이제는 안심하거라. 마치 하늘이 그렇게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그 후로 집안은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소연을 더욱 깊이 의지하게 되었고 남편 또한 매사에 그녀의 손을 먼저 잡았습니다. 화연은 그날의 잘못을 끝내 잊지 못하고 스스로 마을을 떠나 한동안 소식을 끊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안타까워했지만 누구보다도 소연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누이의 마음도 언젠가 편안해지기를, 탐욕 대신 따뜻한 마음으로 다시 살아가기를. 마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소연의 이름을 더 크게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녀는 늘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잘한 건 없습니다. 그저 제 자리를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에는 착한 이가 바보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 바보 같은 선함이 가장 강한 힘이 됩니다. 거짓과 탐욕은 잠시 이길 수 있는 듯 보이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진심은 느리게 걸어도 끝내 도착합니다. 혹시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리 애써도 인정받지 못해 지쳐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소연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때로 늦게 움직이지만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화연의 이야기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욕심은 처음엔 작은 불씨 같지만 한번 붙잡히면 집안을 태우고 사람의 이름마저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탐욕을 다스리는 일이야말로
가장 큰 지혜가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소연 같은 며느리와 화연 같은 시누이 중 누구의 길을 따르고 계십니까? 혹은 우리 주변에 소연 같은 분이 있다면 그 수고를 제대로 알아주고 계신가요?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선함은 결코 헛되지 않고 거짓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 그 믿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언젠가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달빛이 비춰올 것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물음에 함께 답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길 원하신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마음씨 착한 며느리와 탐욕스러운 시누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